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2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갑진월 갑인일이 되겠고요.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갑목이 되겠고요. 갑목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진월에 갑목 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을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죠. 나무라고 표현하죠. 물상으로는 나무라고 하지만은 기운으로도 그 보면 따뜻한 온기를 뜻합니다. 봄이 되면 따뜻하고요.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름엔 너무너무 뜨겁고요. 가을은 선선한 그런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솜 이불처럼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갑목, 즉 나무의 기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겠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을목도 마찬가지로 나무의 기운,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목이기 때문에 똑같지만은 을목은 갑목과 다르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나무지만 같은 온기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목과 을목의 차이는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과 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조되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고 해서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은 사람은 둘로 나눠볼 수가 있죠. 남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여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남녀가 서로 음양이 다르다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싫어하고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서로 남자는 여자를 보완해주고 여자는 남자를 보완해주게 되는 거죠. 물론 둘이서 뭐 박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시 뭐라 하죠? 사랑의 싸움이라고 하고, 부부간에는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진짜 싸우는 사람들 있으면 진짜 무섭게 싸우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목으로 봤을 때 양목과 목으로 봤을 때 음목은 어떤 차이가 있냐? 양목은 일단 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곧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음목은 음의 양이 크고 곧다라고 하면, 음목은 뭐예요? 작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고, 곧다가 아니라 잘 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작고 잘 휘어지고, 갑목은 곧고 크고 그 다음에 단단한 그런 성향을 가지죠. 그러니까 갑목이 단단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을목은 뭐예요? 유연하고 부드럽다, 유연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성질과 을목이라고 하는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물상으로 비유를 할 때 갑목은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을목은 양류목이라고 해서 잘 휘어지는 나무, 즉 예를 들면 버드나무 같은 것, 아니면 넝쿨식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넝쿨식물, 칡넝쿨, 다래넝쿨, 호박넝쿨, 담쟁이 넝쿨, 이런 것들이죠. 잘 휘어지면서 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 지물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갑목을 보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뭐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은,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등락개갑이 돼서 좋을 수도 있고 등락개갑이 돼서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고 보지는 마시고요. 또 어떤 분들 등락개갑 하니까 일간이 갑목인데 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공부 안 하신 분들입니다.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일 때 논하는 것이지, 일간이 갑목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목을 봤다, 이게 등락개갑이 돼서 좋다 이렇게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이렇게 곧고 단단한 성질의 나무를 대립목이라고 하기 때문에 갑목의 용도,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 단단한 나무는 다 자란 성목이 됐을 때는 이거를 작벌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가 된다. 그래서 갑목은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동량지목으로서의 용도, 동량지제로서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을 동량의 제목으로 쓸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느냐,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정화로서 배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금으로는 갑목을 작벌하는 것이고요. 작벌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갑목을 베어낸다라고 하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경금이라고 하는 도끼, 예를 들면 전기톱이 날카롭지 않으면 갑목을 깔끔하게 베어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때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됩니다. 경금과 정화를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만약에 갑목이 다 자란 성목이 아니라 아직은 자라나는 생목인 경우에는 이때는 경금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라든가 개수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두 가지 용도인데 중요한 것은 1차 원래 갑목의 첫 번째 용도는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고요. 차선책으로 갑목이 경금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병화개수를 써서 이때는 나무를 어떻게 된다? 성장시키고 키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 본래의 목적은 제목으로 쓰는 것이 용도다. 그때 경금 정화를 써서 사주를 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다음 진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월도 오늘, 내일, 내일 모레 5월 4일 정도, 오늘까지 하면 4일 정도 남았죠. 이제 진월도 이제 다 됐고요.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입하라고 해서 이제 진월에서 4월로 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청명과 곡우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이 인묘진월, 인월, 묘월진월은 계절로는 봄이 된다. 특히 지금 진월은 늦봄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다음으로 사오미 남방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묘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은 기본적으로 모기 세력을 갖는 그러한 시절이긴 하지만 진월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진월이라 하더라도 진월은 인묘진 방합이 형성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수국도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수국이 형성되는지, 방합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를 잘 봐서 사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하게 살펴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진월만 놓고 봤을 때는 진월이라고 하는 것,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토왕절 때 갑목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단 재성인 톤왕하고 일간 자체는 약하게 됩니다. 원래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에 굉장히 왕하죠. 인월의 갑목은 이때가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묘월에 갑목은 제왕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월, 묘월 때 가장 왕하고, 진월이 이르게 되면 포태법으로 봐서 쇠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갑목의 속은 허해지면서 외관은 좀 화려할지 모르겠지만 속은 이제부터는 허해진다. 사람으로 치면 한 50대 정도 돼서 왕성한 30, 40대의 왕성한 활동을 지나 이제 노후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갑목은 두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월의 갑목은 이제 다 자란 성목화됐다라고 해서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일단 기본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목을 쓸 때 제가 경금과 정화를 이렇게 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갑목이 진월에 태어나서 경금을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진월의 경금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경금을 쓰게 되면은 원령 자체가 뭐가 왕하죠? 재성인 토가 왕하고요. 경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재성과 관성인 경금, 칠살이 왕하죠.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정화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자, 제살이 태양한데 제살이 태양해지면 일간 자체가 매우 약해지죠. 물론 간목 자체가 진에 통근하고 진중개수가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준다 하더라도 정화를 다시 보게 되면은 간목의 기운을 정화가 목생화해서 정화가 목의 기운을 뺏어가게 되고, 경금은 간목을 약해진 간목을 갖다가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자칫 극설교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진월에 원래 간목을 작벌해서 제목으로 쓸 때는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지만, 진월만큼은 정화를 쓰지 못하고요, 간목을 오히려 생조해주는 임수를 쓰는 것이 진월의 간목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지만 간목 자체가 너무 허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수로서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거는 진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라도 진월에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인이 되거나 묘를 보거나 해서 목이 다시 왕해질 때는 목 자체가 진월의 간목이지만 왕하기 때문에 일단 임수를 쓰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다시 정화를 써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경금 임수를 쓰지만 다시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목을 많이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를 쓰지 않고 다시 정화를 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진월의 간목 사주를 배합하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 간목 일간이 될 것이고요, 간목 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이 됩니다.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적인 짜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단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진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는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일단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 있죠. 즉 목극토의 관계가 되니까 일간 간목이 월지에 있는 토를 극하는 관계가 되죠. 내가 극하는 겁니다. 나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이라고 하고요,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라고 해서 이거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재성은 다시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발을 정자를 붙어 있죠. 이 정제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는 것을 정제라고 하고요, 반대로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이 되거나 음대음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양대양의 관계이면서 재성이기 때문에 저거는 편제가 되는 것이고요, 사주의 격국은 편제격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진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고 상대적으로 목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재성은 많은데 일간이 약하다, 즉 신약재왕 또는 재다신약으로 볼 수가 있죠.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러면 무조건 인성만 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진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월에 왕했던 간목이 이제 진월의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이제 성장을 이제 거의 마친 단계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무작정 성장시키기보다는 작벌해서 제목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진월의 나무가 예를 들어서 가지가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가지를 전지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제목으로 만들 수 있고, 또는 전지해서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일단 경금을 치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요, 이렇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면 좋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으로서 작벌을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화를 취용을 해서 정화로서 경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작벌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월의 간목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이 진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해서 재다신약 또는 신약재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때 경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때는 재다신약이 아니라 재살태왕한 그런 사주 국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살태왕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재살 즉 재성과 칠살이 왕해서 그 재살을 일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월의 간목이 경금으로서 간목을 전지를 하든 작벌을 하든 경험을 쓰게 되는데, 이때 정화를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간이 극도로 약해져 있는데 정화를 보게 되면 약한 간목의 기운을 정화가 뺏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화를 쓸 수가 없고요. 오히려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간목을 도와줘야 된다. 그럼 선생님, 간목은 생주를 해줄 때 개수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서요. 이때 개수를 쓰지 않고 임수를 쓰는 것은 이 경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금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개수를 쓰지 않고 경금을 쓰는데, 경금을 뭐라 그럴까, 깨끗하게 화로서 단련하는 것은 아니지만 깨끗하게 닦아서 내지는 숯돌로 경금을 갈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저 경금을 도세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개수를 쓰지 않고 이때는 임수를 써서 경금은 도세하고 간목은 생조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의 간목은 경금 정화가 아니라 경금 임수를 쓰게 되는데, 만약에 진월의 간목이 예를 들어서 지지로 인목을 다시 본다거나 진월의 간목이 묘목을 다시 보게 되면, 이때는 진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일간이 왕해지죠. 이때는 능히 임수를 쓰지 않고 정화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그래서 만약에 진월의 간목이 일간이 약한 경우에 경금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임수를 쓰지만, 이렇게 다시 지지로 묘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에 뿌리를 둬서 간목 자체가 왕해지면 다시 원론 쪽으로 들어가서 임수가 아닌 정화를 쓰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지를 봤더니 역시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진월의 인목,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준방합이 형성이 되죠. 원래 묘까지 써서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것으로 보는데, 묘자가 없는 인진만 있다 하더라도 간목 자체가 준방합을 형성해서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더해서 일지에도 이렇게 인목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마치 인월이라든가 묘월의 간목처럼 굉장히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임수도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진월이라 하더라도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도 결국은 목을 생겨주니까 전체가 하나의 목 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전왕격이라고 하는 전왕격 중에서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가 목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곡직인수격이 될까요? 이거는 양간이기 때문에 원령의 토기가 있으면 이건 곡직인수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거의 양간, 특히 간목이라든가 정화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가지고 종격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원령 자체에 토가 있으면은 이건 종격을 이루기는 어렵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과 정화를 써서 이 간목을 작벌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목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자칫 관성을 잘못 쓰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목왕 금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서 금을 쓰느냐, 아니면 차라리 그러지 말고 화를 써서 왕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욱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목이 왕하면은 금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식상인 화를 써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천간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시제에서 자수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체 목이 굉장히 왕한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이를 이제 다른 사람들 이거는 이제 곡직격, 즉 전환격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양간은 웬만하면 종하지 않거든. 특히 원령 자체가 아무리 방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진중의 토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그러면 완전히 이건 토 때문에
그 전원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취용해서 목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렇죠. 그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성에서 화를 용신으로 쓰고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국세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국세,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한 사주 국세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수운을 가도 나쁘지 않고요. 금은 같은 경우는 왕목을 충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신이 오게 되면 이렇게 인신상충이 될 수가 있겠죠. 진은 진유합금도 될 수 있겠지만 금은 자체가 왕목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천간으로 오는 금운은 임수가 있어서 상관없지만 지지로 금운은 이렇게 왕목하고 상충, 특히 이 신금 같은 경우는 인신상충이 되면 금이 깨져버립니다. 차라리 이건 수, 목, 화운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운이 오게 되면 왕목의 극을 받기 때문에 그 또한 좋지 못하다. 수운, 목운, 화운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묘시도 뭐 병인시랑 별반 다르지 않지만 사주 국세를 놓고 봤을 때 정화를 보는 것이 좋으냐 병화를 보는 것이 좋으냐를 봤을 때 저는 정화보다는 병화를 보는 것이 좋다. 역시나 운은 수, 목, 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화가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수운이 오게 되면 어차피 화를 극하지 못하고 목생화 이렇게 통관되기 때문에 수목 화운이 다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무진시 같으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군비쟁제가 되죠. 군비쟁제가 되기 때문에 왕목이 무토를 갖다 여지없이 파극시켜 버리죠. 물론 이제 군비쟁제 하게 되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는 비겁 중중이라고 하고요. 여자는 자매 강이라고 해서 썩 좋게 보지는 못합니다. 제가 여기서 비겁 중중 자매 강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리면 아기를 낳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굉장히 혼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비겁 중중 자매 강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목이 있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보를 하고 시지에 있는 오화로서 오중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목이 너무 왕하고 경금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왕목을 갖다가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고 목왕금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의 생을 받는 경금이라고는 하지만 이 진토 자체도 왕목에 의해서 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진토가 경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금을 무시를 하고 인호회국해서 화를 용신으로 취용하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을 수는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차라리 병인정묘시가 되면은 금이 없으면 차라리 낫거든요. 근데 이게 어줍지 않게 경금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경금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주가 오히려 조금은 잡란해진다고 할까요? 화를 쓰기도 그렇고 금을 쓰기도 그런데 경금 자체가 투출되어 있으면 투출된 경금을 또 안 쓸 수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임신시 되게 되면 매우 좋지 못한 인신상충 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도 뭐 간목이 진인에 뿔을 둬서 간목 자체가 상해를 크게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일시로 상충되는 사주는 잡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개우시 같은 경우는 충은 되지 않죠. 진유합금도 되지는 않습니다.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화를 봐서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준다. 유중경금을 써서 뭐 간목을 작발한다 이런 개념은 없고요. 인중병화 두 개로서 그냥 차라리 목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